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조현병입니다. 자, 그러면 조현병의 기초부터 먼저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데, 저는 의학적 관점은 잘 모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만 참고를 해주시고, 이 조현병은 예전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신분열증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열증 하니까 좀 너무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이 언어를 좀 순화하자라고 해서 언어를 바꾼 게 조현병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뭘 가냐면 이 정신에 관련된 있는 이게 분열됐다는 뜻이 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가 생기냐면 없는 게 보이고 있는 사실이 아닌데 있었다라고 나도 모르게 확신을 갖게 됐고 하는 이런 과대망상 현상이 여기서 생깁니다. 망상은 망상인데 과대하게 망상증을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대망상이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안 보이던 게 보이고 남들 눈에는 안 보이는데 자기 눈에는 보인다는데, 그런데 그걸 느끼는 건 누가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는 거거든요. 그 사람 눈에는 보이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다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과대망상증을 동반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조현병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을 드리고 이런 의학적, 정신의학적 관점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만 한번 생각해 보죠. 이런 과대망, 즉 뭔가 아니에요. 아닌데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거를 뭐라고 늘 얘기합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정신병으로 오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신병이라 쳐요. 정신적인 병증 증세가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진짜 뇌에 문제가 발생이 된, 뇌에서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 기질적인 문제냐? 기질적이라는 건 뭡니까? 진짜 뇌에 이상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상이 발생이 된 거냐? 아니면은 기질적인 게 아니면 이 문제가 심리적인 문제로 발생을 한 거냐? 라는 정도는 알아야죠. 최소한. 그런데 이걸 다 뭉뚱그려서 정신병이래요. 그러니까 나에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질적인 문제는 뭐를 제일 먼저 체크를 해봐야 돼요? 뇌에 관련되는 것부터 먼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실제로. 그리고 그 사람의 호르몬 상태라든가 뇌라든가 의학적 관점에서 이거는 진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정신의학적으로 한번은 점검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는 지금 대뇌 또는 아니면 소뇌에서 또는 어디에서 뭐에 의해서 지금 여기가 다른 일반인에 비해서 문제가 발생이 돼 있다 라고 생각이 들면은 뭘 합니까? 의학적 관점에서는 처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처방을 하는 것이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심리 가지고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왜 뇌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팔을 하나 못 씁니다. 그런데 이거를 쓰겠다고 돌아다니면 이게 써지나요? 못 쓰는데 우리는 이거를 기질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심리적인 거는 분명히 여기를 점검을 했는데 이상이 없어요. 근데 증세는 나와. 그래서 심리적인 관점을 우리는 들여다봐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이 관점을 들여다보려고 들질 않아요. 왜? 다 문제의 관점에서만 보고 있거든요. 장애의 관점에서 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인 관점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조현병 증세, 즉 과대망상증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형태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거나, 그래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공포에 휩싸이게 되고 또는 타인을 뭔가 공격하게 되고 뭐하는 이런 형태들이 다 과대망상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심리적 문제, 이 문제에서 심리장애를 치료하다 보니까 심리장애가 도대체 어떤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은 조현병과 같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쭉 저는 모르겠어요. 이 정신의학적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가세요. 여긴 가야 돼요. 어쨌든. 자,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인 관점에서 들어가게 되면 중증 심리장애가 있습니다. 심리장애 차원에서는 이게 거의 나타나진 않습니다. 망상증 정도는 나타날 수는 있어요. 망상증. 망상증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의처증도 그렇고 의부증도 그렇고 이게 망상증이거든요. 그건 중증 관련되는 이 조현병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냥 하나가 문제를, 즉 장애가 유발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의 망상증은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로또를 하나 샀어. 당첨됐어 벌써 나는. 그래서 뭐 사요? 당첨됐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스케줄 잡습니다. 이번에는 30억 당첨, 30억을 갖다 놓고 집 한 채 사고 뭐 사고 벌써 이미 가서 계약 다 하고 있어요. 그것도 망상증이에요.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목숨 걸어요. 이게 돼야 되니까. 그런데 되나요? 안 된다니까. 문제가 생겨요. 이제 어쨌든 자, 중증 심리장애 들어가 있거나 또는 중증 트라우마를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뭐가 생깁니까? 조현병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언제 나타나느냐? 중증 심리장애는 심리가 두 개라 그랬죠. 두 개의 장애가 발생한 거예요. 중증 트라우마는 심리가 세 개의 장애가 세 개가 발생되면 평상시에 나타납니다. 평상시에. 그래서 뭐가 느껴집니까? 저 사람 얼굴만 딱 봐도 저 사람이 뭐 했는지가 머릿속에서 다 그려져요. 왜 경험 안 해본 사람처럼 그래요? 이거 다 경험해본 사람들 많거든요. 저 사람이 예를 들어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그러면은 벌써 그 사람이 지금 전화 안 받으면서 하고 있는 행동들이 그림이 주마등처럼 다 흘러가요. 왜? 과대망상이 남들 눈에는 안 보이는데 지 눈에는 보이거든요. 지 생각에는 나온다니까요. 그게 과대망상 현상이에요. 세계 심리장애 들어가면 그게 보여요. 그런데 중요하죠? 그거 보이는 거 누가 보입니까? 내가 느끼잖아요. 나는 분명히 느낀다니까요. 근데 남들이 보면은 아닌데 라고 하면 아니 내가 확실하다니까 라고 진짜 자신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우리는 과대망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현병의 하나입니다. 이 증세 무조건 나타납니다. 여기는 무조건 나타나요. 자, 그런데 이 심리가 두 개 고장나 있을 때는 어떤 식이 생기냐면은 하나는 플러스의 고장이고 반드시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는 마이너스의 고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올라갈 때가 있고 왜? 두 개가 고장났으니까요. 여기에서 일정 수준 유지되다가 또 떨어지게 되고 근데 이게 요렇게만 되면 괜찮은데 어떤 형태로 가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게 점점 커져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회색지대가 생겨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하나의 심리가 장애가 발생되는 것과 이쪽에서 장애가 발생되는 게 겹치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가게 되냐면 여기서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처음에는 별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근데 또 다음에 가니까 조금 더 커지고 여쯤 가게 되면 뭐 1, 2개월로 가는 거예요. 점점 요 회색지대에서 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바로 조현병과 같은 과대망상증이 그래서 누가 나를 막 뭐 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에게 흔히 이 심리장애 두 개가 고장나면 나타나는 게 뭡니까? 조울증이에요. 이 조울증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이 회색지대가 생겨요. 두 개가 동시에 겹쳐지는 부분이 생기면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증세가 나타나는데 기질적으로 가면은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멀쩡한 애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는 여기는 아예 애초부터 나타나게 돼 있으니까 여기는 플러스를 안 가는 이상은 마이너스가 있으면 여기 무조건 과대망상증을 겪게 돼 있어요. 그렇게 겪기 때문에 감당이 안 돼요. 소설을 써요. 아주 그냥 자기가 소설을 쓰는데 소설인지 몰라요. 본인은 확실하다니까. 백데이터를 근거에다 두고서 왜냐면 1 여기도 1 요 사실을 두 개를만 딱 가지고 있어요. 원래는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체 여기 흘러왔던 이 전체를 다 정확하게 갖고 판단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요 전체가 필요 없어. 요거 처음 요거 끝 요 중간에는 내 맘대로 그리고 확실해. 안 일어난 사실인데 확신을 가져요. 그걸 과대망상증이라 그러는 거예요. 뭐 별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이 회색 지역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증 심리 장애로부터 그 다음에 중증 트라우마 이게 어디로 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현상이 생기게 되면 심리적으로 조현병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정신병인가요? 여기는 정신병이 아니거든요. 자 문제는 증세가 나타났다는 게 문제예요. 나타났어요. 근데 이게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인간은 몸이 있죠. 그 다음에 이 마음이 있어. 저는 이 기질적인 것 문제는 뭐라 안 합니다. 저는 이 영역은 제가 논할 영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보다 훌륭하게 몸을, 신체를, 뇌를 연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알아서 처방을 잘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몸과 마음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인식 있고, 기억 있고, 표현이 세 개의 심리가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겼던, 뭐가 문제 생겼던, 회복력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게 두 개 아니면 세 개가 문제가 생겨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뭐부터 회복해야 돼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심리장애를 치료할 때 가장 우선순위가 뭐라고?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은
심리적 문제, 즉 심리에 관련되어 있는 조현병이 발생되더라도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 처방의 도움을 좀 제발 좀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뭘 가냐면 이 몸을 활동량을 다운시켜버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심리도 활동을 다운이 되거든요. 몸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운시키면 얘를 잠시 다운시켜요. 그래서 마이너스 만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 걸 확신을 갖고 있는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잠시 그거를 줄어들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만을 어디로? 마이너스 1000 또는 마이너스 100 정도로 요 정도를 유지하게 만들어줘요. 이 몸을 이렇게 가면 요거를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니까 뭐가 생겨요? 내버려 두니까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 같으면은 아니 마이너스 만에서 느끼는 고통이나 마이너스 100의 고통이나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걸 가지고 하래. 약을 계속 먹으래.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먹겠냐고요. 먹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안 먹으려고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다운되면은 얘도 다운이 되니까 일상생활을 아예 못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을 복용을 안 하려고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요만큼을 다운을 시켜놔야죠. 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타인도 공격, 이걸로 인해 가지고 자기를 공격해서도 안 되고 타인을 공격해서도 안 되잖아요. 엄청나게 강력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과연 어떻게 갈 거냐? 일단은 잠시 이렇게 다운을 시켜서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최소한 자기를 공격 안 하고 타인을 공격하지 않도록 일단은 만들어 놔야 돼요.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지금까지는 거기까지는 누구나 해요. 왜? 이 기질적인 거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몸을 다운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다운시켜서 회복하는 거. 그런 거는 이제 뇌에 관련되는 부분으로 신경 관련되는 어떻게 이거를 회복할 건지는 그거는 정신과적 영역이고 왜 뇌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는 뭐 그들의 영역이고 저는 심리적인 영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 관점에서. 그래서 저는 잠시 이거를 처방을 받아서 몸을 이렇게 다운을 시켜놓으면 뭐는 됩니까? 최소한. 살아는 있잖아요. 최소한으로 내가 고통을 느끼긴 하지만 살아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속이 되게 되면 이 사람이 감당을 못하는 게 왜? 인간이다 보니까 자기도 행복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계속 눌러져 있게 되니까 자기가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들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일단은 안 먹는 거예요.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는 정신병? 이거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정신병 아니거든요. 심리적 문제에서 이렇게 들어온 거는 정신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인정을 해줘야 돼요. 문제는 다운해놓고 난 다음에 가만히 두면은 이 사람이 언제까지나 이걸 물론 자기 의지를 갖고 복용을 하면 되겠죠. 문제는 뭐냐면 몸이 다운되고 심리가 같이 다운되면 평상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소 자기 능력은 원래 100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10만큼밖에 발휘를 못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래 10이 어디냐? 그래도 나 요만큼만 살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요. 100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90만큼의 내 능력을 발휘 못하게 되니까 고통을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걸 회복하고 싶으니까 여기 다운되어 있던 거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려고 하니까 멈추는 겁니다. 이게 위험한 거거든요. 왜? 플러스에서 갑자기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게 되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 공격을 한다고 타인을. 그래서 먼저 일단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이 중에 어떤 심리인지는 모르지만 뭐를 만들어야 돼요? 회복력이 없던 거를 회복력을 갖도록 만들어야 되는 이걸 만들어 놓고 상담으로 탁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대로 들어옵니다. 그때는 약이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원래대로 들어오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원인을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죠.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심리장애가 중증 심리장애가 뭔지 중증 트라우마가 뭔지 자체도 지금 개념도 없거든요. 병증으로 그냥 나눠놓고 너는 이래 딱 그래놓고 너는 약 안 먹으면 무조건 까웃. 그러니까 약만 먹으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인간으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이 살아서 뭘 할 건데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왜? 자기를 공격하든가 아니면 타인을 공격하는데 그 공격하는 거를 최소화로 시켜주게 하는 게 바로 약물 처방에서 심리적 이거는 내 기질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회복을 시킬 때 바로 이 방법을 쓰는데 기질적인 문제는 이유열을 막론하고 뭐부터 해야 돼요? 심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몸에 있는 예를 들어 뇌의 문제야. 빨리 이놈부터 어떻게든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신의학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서 인간답게 살아가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심리 장애에 관련된 이쪽 측면에서 들어올 때는 기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이 처방을 받는 이유는 이거를 잠시 내려놓고 그 사람을 회복하는 기간 동안만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공격하지 않게, 그리고 타인을 공격하지 않게. 일단은 잠시 보류를 해놓는 거거든요. 정신병이 아니라고요. 근데 왜 자꾸 정신병으로 몰고 가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라고 빡빡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를 왜 자꾸 이 기질적인 문제에 관련된 방법으로만 접근하느냐 그런 거예요. 필요합니다. 당연히 이쪽에서도 연구를 해야 되는 거 당연히 필요해요. 근데 여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통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문제를 한번 유심히 들여다보게 되면 과연 기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된 건지 아니면 심리적인 장애로 인해서 발생된 건지 아무도 분석하려고 들지 않아요. 무조건 도매급으로 싸그리 다 묶어가지고 뭐라 그래요? 정신병을 앓고 있던 놈이었어.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심리적으로 앓고 있으면서 이 몸을 통해 가지고 요거를 잠시 회복해놓고 이걸 치매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도매급으로 주식인 못난 놈이야. 그렇게 도매급으로 싸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나니까 회사에서 막 잘라버리잖아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왜? 그 사람들 에너지가 엄청 장난하는 게 많거든요. 그거를 왜 회복해 줄 생각을 안 하냐고요. 하나로 묶어버리니까 그런 거야. 진짜 너 이런 문제가 있다니까? 언제 사고 칠지 몰라. 이렇게 바로 인식이 왜곡되는 걸 확대시켜버리게 되니까 사회가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라고? 인간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가냐면 최소한 우리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만들자. 근데 대부분이 기질적으로 이런 처방을 받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일이라 그래요. 심리적인 이런 심리장애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10이라면 어디부터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중요합니다. 연구해서 살려내야죠. 이게 얼마나 위대한 치료법입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이 일 때문에 10이 다 날아가야 되는데 똑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문제는 이쪽은 정신과 영역이 아니잖아요. 이 영역이 아니거든. 그런데 여기는 심리학이라든가 정신의학이랑 기타 등과 관련되는 이런 인문사회가 관련되는 사람들이 다뤄야 될 영역인데 이 사람은 심리장애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이게 왜 생겼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어떻게 치료되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니는 모르지? 그럼 우리가 해줄게. 그러니까 이걸 다 끌어다가 뭐라 그럴까? 다 정신병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이 사회가 다 날아간 거예요 지금. 안전장치를 다 문뜨려놓고 왜 그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난들 뭐 아프고 싶어 아프나? 나는 뭐 조현병이 걸리고 싶어 걸리냐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잘못 아니잖아요 최소한. 그러면 예방을 할 수 있잖아요. 나를 공격하는 걸로부터 예방하고 타인을 공격하는 걸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요. 다 일로 몰고 가버리니까. 저는 여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그냥 이거는 정신병이야로 단정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은 분석해 보자는 거야. 한 번이라도. 그래서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살아가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니는 모르잖아. 나가 다 알아. 다 알긴 뭘 다 알아.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리장애를 절대 정신병으로 보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회복을 못해요. 회복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게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정신병이라고. 정신병은 기질적인 문제와 심리적인 문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질적인 문제는 당연히 뇌과학에 관련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정신의학에 관련되는 부분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로 치료하는 게 아니거든. 잠시 내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도움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나를 좀 안정시켜 놓고 그리고 치료되는 원래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치료 프로그램이 없다는 게 문제죠. 이렇게 단언하는 이유는 바로 심리 문제와 심리 장애조차도 구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지 힐링을 시키고 있는지 망가뜨리고 있는지 치료를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전문가들이. 그리고선 자기가 다 한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그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죽어나가는지를 본인 스스로들이 알아야 돼요. 그 책임은 그 사람들이 져야 돼요. 이걸로 인해서 타인 공격하고 물론 본인 잘못이에요. 본인 잘못. 왜? 자기를 점검하지 못했던 본인 잘못도 인정해요. 그러나 환경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